자, 이 3차 방정식인데요. 이게 기억 앞에 1번, 2번 앞에 있는 이 조건들이 꼭 먼저 주어져 있어야 이 다음 개념을, 이 형광펜 처리한 이 다음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루트 형태로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근은 3개지만 그 3개 중에 2개는 서로 켤레 무리수 형태로 있죠. 루트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 그때는 켤레 무리수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한 근이 뭐 1 플러스 루트 5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게 실수까지 확장이 되면 이제 근이 켤레 무리수 말고 켤레 복소수까지도 돼요.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 아셨죠?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 실수일 때는 허수까지 켤레 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한 근은 몰라요. 그냥 세 개 중에 2개만 그렇게 켤레 근을 갖는다 라는 내용인데, 연습 문제를 잠깐 풀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것도 좀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보시면 같이 유리수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는 3차항계수 1이고 2차항계수 1이고 1은 둘 다 유리수잖아요. 그 A와 B까지 유리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모릅니다. 그냥 알파라고 둡시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이 무리수로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좀 불편합니다. 전개하는 게 좀 번잡하기 때문에. 그럼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근과 개수의 관계. 일단 세 근을 모두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알파까지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구해져요. 얘랑 지워지고 넘어가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근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a 값, b 값 구하려면 두 근의 곱배합과 세 근의 곱이 필요하죠. 두 근의 곱배합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얘랑 곱한 값,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값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거는 공식상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a분의 c, a 이렇게 되겠네요. 세 근을 곱한 값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까지 곱하면 얘는 a 마이너스 a분의, 여기는 음수, 얘는 양수. 부호는 이게 무조건 무조건 양이라는 게 아니고 공식에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안 붙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가 붙고,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b는 1로 넘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1로 넘겨서 이 마이너스를 양으로 처리한 다음에 요걸 계산하면 이제 b 값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b 값부터 구해보면 이건 합차가 돼서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 값은 이걸 계산해 줘야 되니까 앞쪽 걸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도 어렵고,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여기 두 개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다 합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집니다. 첫 번째 풀이는 근과 개수 관계를 풀어봤고, 이제 두 번째 풀이는 근이 3개잖아요? 이런 근이 3개 있다고 친다면 이 3개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빨리 작성할 수 있죠. 아니, 3차 방정식을 빨리 작성할 수 있어요. 식은 원래 이렇게 쓰긴 하는 거죠. x세제곱 3차계에서 1이라는 가정하에 세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배합에 x, 마지막은 세 근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래도 되고 이건 이래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x가 1, 2, 3의 근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1, x-2, x-3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근이 1, 2, 3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먼저 전개한 다음에 x제곱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두 개를 곱한 값 상수항 이런 식으로 얘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거 이렇게 따로 분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계산하기가 혹시 불편하다면 그 방식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 방식이 뭐냐면 얘랑 붙여놓고 계산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차라리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자는 얘기죠. 얘네 둘의 근을 가지고 있는 2차식을 먼저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 둘은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두 근을 x제곱한 다음에 얘네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을 곱한 게 상수로 올 테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는 것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알파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구한 알파 값이고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알파라는 값을 모르니까 x-알파 이렇게 근이 알파로 나오죠. 이렇게. 그 쟤를 분배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차피 A, B는 모르기 때문에 아는 값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죠. 2차항 계수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2차항 만들려면 이렇게 곱하면 2차항이 되죠.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또 2차항이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x제곱이 동류항이고 앞에 걸 빼다 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얼마죠? 저기는 1과 같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1과 같아야 되고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알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찾아냈으니까. 그럼 여기 알파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리고 이제 남은 건 1차항 계수와 상수만 구하면 되겠죠. 다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1차항 계수가 A니까 1차항 구하려면 여기 1차항과 여기 상수항 곱해서 마이너스 6x 여기 상수항과 여기 1차항 곱해서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7x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된 거고 B 값은 상수항만 계산하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1번이 실 수도 있고 2번이 실 수도 있는데 네, 둘 다 연습을 양쪽으로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뭐 근거학에서 풀고 2번은 이렇게 근을 작성해서 푸는 방식으로 풀고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론 한 방에 식이 정리되긴 하는데 이게 루트를 끼고 있는 식을 막 여러 개 곱하다 보면 계산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을 가지고 빠르게 먼저 2차 식을 먼저 만드세요. 저거 두 개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이 두 개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더하고 곱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2차식을 만들고 뒤에는 알파 근 가지려면 x-알파를 둔 다음에 적당히 나와 있는 항, 뭐 2차항이 나오면 2차항, 1차항 나오면 1차항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에 맞춰서 분배를 필요한 데만 하시고 알파 값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알파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분배하면 저기서 미지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요. 자, 다음 3차 방정식 한 근이 1-r일 때 실수 AB 값 이게 실수란 말을 준 이유가 AB만 실수가 되면 나머지 저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실수값이 되죠. 그래서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1-i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인 1 플러스 i로 저절로 정해져요. 나머지 한 근만 모르는 겁니다. 알파. 근과 계수 관계를 써도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근과의 계수 관계도 나쁘진 않은데 근이 복잡해지면 근과의 계수 관계도 막 두세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다시 더하고 세 개를 곱하고 막 이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이걸로 빨리 2차식을 작성하는 게 더 빨라요. 두 개 근을 가지고 있는 2차식은 x제곱 두 근을 더하면 2가 나오죠.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을 곱하면 켤레끼리 곱하면 이거 기억해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a 마이너스 b라는 복소수를 곱하면 이게 합차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여기는 i제곱이 앞에 있는 b제곱의 부호를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실제는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울 때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으로 외우자라고 했는데 실수 부분 1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1의 제곱 합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두 개 근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면. 그리고 알파라는 근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포인트도 얘도 이제 2창이 맞춰져 있죠. 2창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이너스 알파 x제곱, 이렇게 하는 게 2창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말고는 2창이 없으니까요. 그럼 둘을 붙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1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알파는 또 마이너스 3이네요. 또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남은 건 이제 AB를 구하기 위해서 1창과 상수항을 구합시다. 1창, 이렇게 하면 1창.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1창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이제 비교해보면 A 값은 마이너스 4. 상수항은 이렇게 한 게 상수항이니까 6. 이게 B 값. A 값과 B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잘 3차 방정식 와서 새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는 2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면 앞에는 2차 방정식부터 아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해봅시다, 이거. x가 만약에 네모와 세모라는 근을 두 개 갖는 2차 방정식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걸 놓치니까 이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네모,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원래는 중간과정이, 이거는 우리가 생략하지만 중간과정은 이거였던 거예요. x-네모와 x-세모의 인수를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이게 0이 되는 값인 네모, 이게 0이 되는 값인 세모, 이렇게 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네모, 세모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세모 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네모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네모와 세모의 곱,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똑같은 x를 가지고 있는 동량이라 이걸 바깥으로 빼내면, 마이너스를 빼내면 세모 더하기 네모 x 플러스 네모 세모는 0, 이런 꼴이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세모와 네모는 두 근의 합을 말하고, 네모와 세모는 두 근의 곱을 말하죠. 그러니까 네모와 세모란 두 근을 가지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x 앞엔 개수로 오게 되고,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으로 온다라는 이 개념. 자, 다시 가봅시다. 근이 위에 본 것처럼 근이 다 유리수, 개수가 다 유리수로 되어 있으면 근은 한 근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고, 얘네들은 켤레 관계를 갖지만 나머지 한 개까지는 모른다고 했죠. 나머지 한 개를 그냥 알파라고 두시면 돼요. 그 근과 개수 관계를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지금은 이해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위주로 2차 방정식 작성하는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얘랑 얘랑 두 개 근이 있죠. 저 두 개 근을 가지고 2차식을 먼저 작성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을 근을 가지려면 이 구조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 구조에 x제곱 한 다음에 두 근을 더해보세요. 그럼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은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 합친 값이 4거든요. 4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두 근에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x,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는 거죠. 이건 합차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근이 알파로 나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는 식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x의 제곱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식을 같이 쓰고 있었던 거니까 x제곱, 나와 있는 개수를 맞춰야 ab를 구할 수 있기, 알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이 나오는 항을 먼저 찾아봐요. 그럼 여기 x제곱과 여기 상수항을 곱해야 제곱항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1차항과 여기 1차항을 곱해야 또 제곱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제곱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얘네들이 동량 처리해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동량 처리가 돼요. 근데 위에 올라가 보니 이 값이 1이어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5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5를 알았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알파 값을 아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되고, 이제 A와 B를 구하려면 1차항 개수와 상수만 찾으면 돼요. 1차항 만들려면 여기는 1차랑 여기 있는 상수항을 곱해서 마이너스 20x가 나올 테고, 여기 상수항과 여기 1차항 곱해야 1차항이 나오죠. 플러스 x. 다른 쪽은 1차항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둘을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19x가 되고 이게 a가 되죠. 상수항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게 상수항이니까 b값 상수항은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9번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은 패턴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같은 패턴대로 색깔만 좀 달리해서 같은 패턴대로 한 얘기는 x값이 3 플러스 이하이면 나머지 한 거는 개수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 3 마이너스 이하이가 될 테고 나머지 하나는 알파.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2차식을 작성하자. x제곱 둘을 더해보세요. 그럼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지워지고 3과 3을 더하면 6인데 거기 부호 반대 마이너스 6x 플러스 두근을 곱한 게 상수항이죠. 두근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는 거는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실수 부분 3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i 앞에 있는 숫자 2 제곱. 마이너스도 어차피 제곱은 플러스 2니까 그냥 계산하기 플러스 2로 가면 돼요. 그럼 9 플러스 4 13이 되겠죠. 이렇게. 얘네 둘을 가지고는 이렇게 2차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라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서 이제 3차 방식이 만들어진 거고 또 2차 함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바뀔 겁니다.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풀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패턴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2차 함계수가 1로 되어 있지만 뭐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3이나 뭐 1차 함계수가 나와 있다거나 이렇게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나온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2차항을 만들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x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6x제곱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경우는 1이라는 얘기잖아요. 1.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7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7.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를 찾으려면 1차항은 여기 1차항 여기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42x 여기 상수항 여기 1차항 플러스 13x 동량 처리해보니까 마이너스 19x 이게 x 앞에 있는 계수였죠. a는 마이너스 19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이 돼요. b값은 상수항인 b는 얼마죠? 91인가요? 9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케이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죠. 그 3차 방정식은 먼저 풀어봐 드릴게요. x세제곱은 1인데 방정식을 풀려면 1을 1로 넘겨서 이렇게 1 위에다 세제곱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인수분해 공식 있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얘 인수분해하는 공식 3차 떼고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식. 이 방식대로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3차 떼고 x-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마이너스 x의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3차 방정식을 지금 2차까지 차수를 떨어뜨려서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x가 0 되고 여기 x가 0 되는 근을 찾겠죠. 그럼 x값은 1 나오고 또는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집어넣겠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남아요. 그럼 루트 안에 음은 바깥으로 빼내면서 i를 붙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3차 방정식이 돼요. 딴 건 안 됩니다.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3개 중에 실근 말고 이건 실근이잖아요. 허근 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허근이 2개 나왔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나머지 한 허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쓰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얘랑 뒤에 있는 얘는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 그쵸? i 앞에 부가 반대잖아요. 켤레 복소수예요. 근데 책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근 3개 중에 실근 빼고 나머지 두 허근 중에 한 근을 이렇게 책에 써놨죠? 이게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글이 소문자인데 오메가라고 있는 겁니다. 뭐 W라도 상관은 없어요. 뭐 저게 오메가냐 W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개념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메가라는 게 만약 이 방정식의 근이라면 이 처음에 있는 3차 방정식에 x값 오메가를 대입해도 이 3차 방정식은 참이 되겠죠? 그 대입을 해요. 첫 번째 식에 나와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고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이런 1번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오메가라는 근은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한 것 중에 앞쪽 가로가 아닌 뒤쪽 가로의 근이죠. 저 2차식의 근이에요. 여기 x값 하나가 오메가고 나머지 하나가 오메가 바였던 거예요. 그럼 이 오메가나 오메가 바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또 성립한다는 얘기죠. 2차 방식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해볼까요? 그럼 분모 2가 통분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루트 3i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 더 세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요? 근과 계수 관계를 배웠잖아 우리는.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에요.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공식상 저 2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나오고 두 근을 곱하시오 그러면 무리해서 얘네들을 곱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답은 똑같지만 두 근의 곱 a분의 c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까지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식 있죠? 요 식. 요 식을 양변 오메가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쟤를 양변 오메가로 나눠보면 좌변은 오메가 제곱이 되죠? 우변은 오메가 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양변 오메가로 나눠봅시다. 요 끝에 두 근의 곱은 1이라고 됐던 부분. 쟤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여기 오메가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좌변은 오메가 바가 남고 우변은 오메가 분이 남잖아요. 이거 안 써도 할 수 있죠.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과 다 같았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랑도 이렇게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 개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유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요 두 개 근을 말한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중에 하나가 오메가 나머지 하나가 켤레 오메가 바. 그렇다라는 거죠. 저 네 개 공식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딴 애들이 잘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거는 기껏하게 공식이 단순하거든. 근데 얘는 개념 하나에 3차 방식 하나에 외워야 되고 유도관도 알아야 되고 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개 노란색인 이 네 개는 달달달달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게으른 사람들은 이건 계속 걸려요. 연습이 당연히 안 됐을 거거든. 간다는 것도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복습합니까? 좀 복잡한 내용을. 그럼 할 때마다 뭐 들으면 알겠는데 막상 하라 못 하겠고 전형적인 단원이 돼요. 그런 단원이. 근데 여기 또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다 지치냐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니면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x는 1, x세제곱은 1일의 한 근이 오메가,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 허근을 그렇게 봤다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것도 돼요. 플러스 1이 아닌 마이너스 1. 그럼 1로 넘기죠? 아까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럼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인수분해보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1번. 여기 있는 거를 만족하는 내용은 오메가랑 여기는 3차 방식도 여기는 실근이 나오고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는데 그 허근을 x값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둔 거죠. 켤레일 테니까.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그럼 두 번째, 두 근의 합. 죄송해요. 여기 오메가를 이번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2차식에다가. 그럼 오메가 부호가 묘하게 틀립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세 번째,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 방정식을 만족한 근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근을 덧셈하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 음이 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a분의 c는 똑같이 1이고요. 네 번째, 아까 이 패턴이죠. 이 흰색 글씨 썼던 것. 여기서 오메가로 나눠줍니다. 여기서도 오메가로 나눠줘요. 그러면 오메가,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여기를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반은 같죠. 근데 오메가 분의 1에 음수 붙었으니까 오메가 바도 음수가 이렇게 붙어야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두 개가 둘 중에 나눠서 나오거든요. 어떤 게 둘 다 나오진 않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뭐 느낌상은 학교 시험으로 봤을 때는 느낌상은 뭐 왼쪽이 6, 오른쪽이 4, 아니면 왼쪽이 7, 오른쪽이 3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비율적으로 왼쪽이 좀 더 자주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오른쪽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박적으로 왼쪽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오른쪽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차라리 이게 아예 서로 틀린 내용이면 외우기는 그나마 많지만 외우기는 편해요. 아예 구분이 되니까. 근데 내가 묘하게 비슷하거든? 사실은 틀린 거 찾는 게 오히려 힘들 정도로 여기 부호 좀 다르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부호 좀 여기 좀 부호, 이게 뒤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와 여기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 부분 1번 공식과 여기 2번에 오메가나 오메가 바 앞에 있는 요 계수가 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두근의 합, 여기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거 좀 다르다는 것. 그 얘는 다 양수사 다 똑같은 값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오메가 제곱 빼고는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 붙었다는 거.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데 뭐 규칙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약간 외우기도 헷갈리게 달라요. 그래서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참 많이 고생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그렇다고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 중에 이런 것들 요구한 문제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을 번갈아 가면서 자주 보셔야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고, 선생님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배우자마자 구분되지는 않았겠죠.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눈여겨보시고 좀 자주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남은 거는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라는 건데, 일단 처음은 이 두 개 꼴 있죠. 다른 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x세제곱은 1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여기서 한 허근이 어쩌고 저쩌고 란 말이 나오면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실근 말고 한 허근이 어쩌고 저쩌고, 3차는 1, 3차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이 3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이 뭐라 돼 있으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겠구나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도 주로 여기는 1번들 있죠. 요 1번들은 주로 언제 많이 쓰이냐면 오메가나 오메가 바의 고차식에서 많이 쓰여요. 오메가나 오메가 바의 고차식이라면 보통 3차 이상을 고차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의 100제곱, 오메가의 200제곱 이런 식의 오메가의 고차식에 이걸 많이 써요. 왜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만약 왼쪽에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내용으로 오메가의 100제곱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100제곱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요. 1은 곱하나 마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이 돼요. 오메가 세제곱 맞춰놓고 지수 100을 맞추려면 위에다 33제곱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99제곱이 되고 오메가는 하나 더 곱합니다.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얘가 1이라, 다시 말하지만 얘가 1이기 때문이에요. 1에다가 1을 33은 곱하면 33이 아니다. 1의 33제곱은 1이죠. 그럼 얘는 1 곱하기 오메가니까 결론은 오메가가 남아요. 이렇게 차수를, 오메가의 고차식을 이 오메가의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 1을 통해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최소한 2차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1차 아니면 2차로. 그럼 2번은 언제 쓰이냐 그러면 2번 공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공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2번 공식은 언제 쓰이냐면 차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될 때,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인데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의 6제곱, 오메가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쭉 연속적으로 나올 때 있죠. 그때랑 오메가식 변형식이 있어요. 변형이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만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넘겨줘야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메가만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을 넘겨주고 마이너스 1도 넘겨서 이렇게 오메가에 관계된 변형식.
저 식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저 중에 일부가 필요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항을 이항시켜서 등식 변형을 통해서 필요한 데다 갖다 끼셔야 되고 그다음 3번과 4번은 약간 근과 계수 같은 거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4번은 언제 쓰냐면 상황에 따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로 오메가 분의 1로 이런 거 그때그때 문제 편하게 펴기 위해서 네가 막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굳이 저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게 보다는 저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상황상에 돌려막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 빼고 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설명은 드려봤는데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잠깐만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거. 오메가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오메가 한 허건을 오메가를 할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다 떠올라야 되죠. 아직은 연습이 안 돼 있지만 연습이 돼 있으면 이게 한꺼번에 다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갔다. 이게 이제 떠올라야 돼요. 아셨죠? 오메가 9제곱? 9제곱? 9제곱 어떻게 하지? 아까 말했던 고차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메가 세제곱 일단 덮어놓고 써야 돼요. 그 차수를 맞춥니다. 세제곱. 그럼 9제곱? 더 곱할 것도 없네. 그럼 1의 세제곱. 정답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번 답.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중에 요 두 개만 남기고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거는 다 풀어주면 재미없는데 이건 어차피 공식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얘는 두 근의 곱이라 플러스 1이고 아까 이거 우리가 뭐라 했었냐면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걸 좀 올려볼까요? 첫 번째 통분시키는 방법 오메가로 통분해요.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없겠죠? 그 앞에 게 약분되면 오메가만 남을 테니까 그럼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고 오메가 분의 얘가 아까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얘네 둘만 남기 얘를 이해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굳이 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왜 그러냐면 4번 공식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같다. 그렇죠? 그럼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랑 같아요. 이걸 바꿔 쓰는 거예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럼 이게 3번 공식 바로 쓸 수 있죠. 두근 해합 마이너스 1 이렇게. 아니면 이거 써도 돼요. 지금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과도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이거 쓰면 돼요.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가 넘어가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풀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정의하냐 차이점이지 좀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냐 차이점이지. 자, 위에 이제 식을 뭐라고 써 있었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었죠. 그럼 얘는 기억해야 될 관계식들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1번 공식 2번 공식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네 번째 공식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는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여기 두 개 제곱 뺀 나머지 두 개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그 내용이었죠. 어쨌든 오늘 뭐 처음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긴 할 겁니다. 금방 되진 않겠지만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해내라는 게 아니고. 자, 이제 39번 문제 푸는데 저거는 선생님 고차식이죠. 고차식에 얘를 써먹어야 돼요. 근데 차수도 연속적이잖아? 그럼 얘도 생각해야 돼요. 둘 다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다 가지고 있는 한들이라 오메가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써놨던 거 제가 마이너스 1인 것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네. 뒷게 0이었네요. 네, 그 곱해서 39번은 0이 정답입니다. 40번은 당연히 이제 등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일 텐데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여기는 4번씩 쓰는 거. 오메가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 반은 같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반랑 같고 분자는 오메가 바가 있네요. 약분이 되죠 이렇게? 답은 마이너스 1.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거니까 아까 그 4개를 기억하셔야 되고 1번은 맞는 답이 공식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고 2번도 맞는 답이고 3번 맞는 답이고 이것도 4번 공식이 있었던 거죠. 맞는 답이에요. 5번은 맞습니까? 그러면 5번이 맞는 걸까요? 이게 왜 틀린 걸까요? 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메가 바의 아까 오메가 바 자체가 이건 곱셈공식 써도 되거든요. 곱셈을 변형 써도 되지만 오메가 바가 뭐랑 같죠?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죠. 저식에서는.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의 4제곱이고 얘는 다시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가 돼요.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1이냐 물어봤는데 실제 1이 아니고 이게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맞겠죠. 얘는 그래서 틀린 거고. 5번. 자, 저거를 만족하는 4개의 공식 다시 떠올리시고 좀 바꿀 건 바꿔줍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식은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이 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여기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대입합니다.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죠.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니까 일단 오메가 분의 1은 얘랑 같고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뭐 통분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거를 제곱한 거잖아요. 얘를 제곱한 거면 얘를 제곱하니까 음이 제곱되면 오메가의 4제곱.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여기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돼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정답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 문제. 이건 좀 전에 풀었던 5번과 같은 계열이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오메가 10제곱 여기부터 이제 묶어내야 돼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묶을까요? 요렇게는 오메가 8제곱으로 묶이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긴 이거랑 뭐가 필요하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필요했었죠. 요거랑 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럼 얘는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곱한 거고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라 생략할게요. 그럼 다시 얘를 계산하는 건데 오메가 제곱을 분배하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좀 차수가 높아도 이해는 됩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관련된 걸 끄집어내야 되죠. 부호가 요거 두 개 남기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1이 되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1이 돼요. 그래서 이거 1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됐나요? 뒤쪽 거는 비슷한 패턴일 것 같은데 쟤도 오메가에 이게 나오도록 만들면 되죠. 아까 얘처럼 오메가에 5제곱 묶어볼게요. 그냥 처음에 그냥 아직 여러분 연습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여기 이번엔 이렇게 볼까요? 요거 두 개 있죠. 요거랑 요거 두 개 남겨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랑 같죠. 여기 두 개 합친 게 오메가랑 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오메가의 5제곱 곱하기 2오메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곱하면 2 곱하기 오메가의 6제곱 2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 얘는 2 이렇게 돼요. 여기 잘못 쓴 것 같다. 여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썼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여기 계산 아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제 0 이렇게 되겠죠.